자, 샌드위치 패널은 외부 마감재 0.5T에 0.5mm의 아연도 강판에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또는 불소 코팅으로 한 겁니다. 결국 뭐라고요? 마감재가 이게 가운데 뭐예요? 이 철판과 철판이 있는 거죠? 이 철판과 철판이 있습니다. 이 철판과 철판이 몇 T라고요? 0.5T라고. 0.5T라고.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0.5T. 그다음에 이게 0.5T. 그 가운데 심재가 있는 거지. 이게 심재가 있는 겁니다. 그 심재에 따라서 종류가 어떻게 된다? 우리는 발포, 폴리스티렌 폼, 우레탄 폼, 글라스울, 그 다음에 미네랄울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암기법이 바로구미야. 바로구미. 발포, 폴리스티렌 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레탄 폼, 그 다음에 글라스울, 그 다음에 미네랄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자체적으로 뭐가 있는, 무슨 성능이 있는 거예요? 예? 불연성 성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쯤에 어제 또 이거 썼어요.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서는 뭐예요? 그 안에를 무슨 구조로 한 거? 미네랄 구조로 하게 되면 뭐 한다? 그게 무슨 성능이 있다고 그래요? 불연성이 있다고 봐서 뭐를 해주는 거야? 해준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화충진 구조도 아직 안 했지만 내화충진 구조도 뭘로 한다? 기본이 틈새를 뭘로 막는다고요? 미네랄울로 막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다시 할까요? 미네랄울로 틈새를 막는 겁니다. 틈새를 막고 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뭐 한다? 불연성 페인트로 뭐 한다?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화충진 구조인 겁니다. JTCB에서 나왔다니까. JTCB에서 약 20일 전인가 30일 전에 저희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왔어요. 근데 저희 현장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내화충진 구조가 실험체하고 지금 현장하고 시공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고 JTBC에서 지금 그 이슈화 시켰다가 좀 다시 사과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방송 찍으러 왔었어요. 저는 옆에 참석만 했었고 그 롯데 관계자들이 답변하고 왜 그런 것도 오픈 안 하냐는데 오픈 안 할 게 뭐 있어? 오픈 다 했어요. 했는데 이게 문제라고 지금 나왔다니까 내화충진 구조가 또. 예? 그래서 시립대 교수님도 오시고 서울시 관계자도 오시고 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할 건데 결국에는 다 이게 이런 그 재료인데 이 재료는 우리를 뭘로 시험한 거예요? 이런 걸 시험한 거죠?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샌드위치 패널부터 빨리 할게요. 자, 결국 뭐라고요? 샌드위치 패널. 누가 물어보면 정의가 뭐야? 철판과 철판 사이에 뭐가 있다고? 심재가 들어있는 게 샌드위치 패널인 거죠? 철판의 두께는 얼마라고요? 0.5T라고. 그때 심재 종류에 따라서 발포, 폴리, 스틸렌, 그 다음에 우레탄 폼, 그 다음에 글라스울, 그 다음에 뭐 미네랄울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종류에다 써놨는데 제가 생성, 물성, 용도, 장점, 단점, 특징을 왜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책에 다 글은 다 풀어놨는데 저만 이렇게 표로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라고 쓰라고 그런 게 아니야. 첫 번째 뭐라고요? 발포 폴리스티렌이 어떤 거냐? 예? 물성과 어떻게 생성했느냐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생물용 장단특 이렇게 쓴 거예요. 암기법이 뭐라고요? 생물용 장단특. 이렇게 쓰시면 2페이지 반 3페이지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발포, 폴리스티렌 폼에다가 생성, 물성, 용도,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특징으로 글을 쓰시면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발포는 유기질 원료에 발포하여 스틸렌의 중합 반응인데 결국 뭐야? 유기질에다가 발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성이 어떻게 됩니까? 물성은 100도씨에서 뭐 한다? 부드럽게 하며 180도씨에서 점성에 액친다. 그 물성 밑에 쓰세요. 무슨 연소예요? 열 가수성이죠? 예, 가수성 연소야. 불꽃이 있는 연소, 열 가수성입니다. 열 가수성은 얘기야. 열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가 무슨 분해 연소한다고? 아니잖아. 증발 연소한다고 그러잖아, 지금. 말만 그냥 그렇게 뻔질하게 쓴 겁니다. 증발 연소예요, 증발 연소. 증발 연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증발 연소, 분해 연소 또는 열 가수성, 열 경화성 수지가 다 계속 우리는 물질을 보면 다 그걸 쓰는 거야, 지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용도는 뭐 한다고요? 발포 폴리에스테르 어떻을까요? 냉동창고, 주차터, 사무실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냉동창고에는 별로 안 씁니다. 일반적인 샌드위치 패널 재료로 많이 써요. 이해되시겠죠? 반대로 옆에 있는 거 우레탄 폼은 어디다 쓴다고요? 냉동창고에 많이 써요. 왜? 보온 효과 아주 뛰어난 거죠? 우레탄 폼이 스티로폼보다 보온 효과 당연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다 씁니다. 자, 장점. 단열성이 높고 가볍고 기계적 강도가 좋고 내구성이 좋다 쓴 겁니다. 자, 단점은 뭐한다? 독성가스가 있고 화염전파 신성하고 열에 약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특징은 열 가수성에 해당된다고 쓴 거죠. 뭐라고? 특징이 뭐라고요?
아예 그냥 열 가속성에 해당된다 쓴 겁니다. 자, 이에 반해 우레탄 폼 보겠습니다. 자, 우레탄 폼은 폴리우레탄에다가 휘발성 용제인 거죠. 자, 폴리우레탄에다가 뭘 한다? 휘발성 용제돼서 뻥튀기 한 거, 뻥튀기 발포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발포하게 되면, 자, 누런색 있죠? 누런색 아시죠? 누런색이 그 용도예요. 그 용도 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 창호 공사기에 보면 이렇게 창호에다가 폼을 막 뿌려요. 그러면 창호 안에 속이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냉난방식 결로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 창호 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실하게 막아줘요. 뭘로? 이 우레탄 폼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창호 이런 틀 같은 데다 우레탄 폼 같이 써갖고 거기서 화재가 나면 화재가 아주 확산이 잘 되는 거야. 방화문도 똑같아. 방화문도. 지금도 방화문도 관리 안 되는 거 건축감리 똑바로 안 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화문 충진해야 되잖아요. 충진한 자리에 뭘 한다고요? 우레탄 폼 쏜다니까. 막 쏘고 있어. 가면 제가 어릴 때 지나다 보면 공사 현장 보면은 웃기지. 문은 방화문인데 우레탄 폼 쓰고 있어. 밑에다가 옆에다가. 그게 다 우레탄 폼이에요. 노란색으로 돼갖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약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다 봤을 때, 자, 이게 뭐라고요? 완전 가연성인 거죠, 얘는? 가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쓴다고요, 주로? 얘를 이런 창틀이나 문에다 쓸 때는 그렇게 쓰지만 결국은 이런 샌드위치 패널을 뭘 쓸 때는 뭘로 한다고? 여기가 우레탄 폼이면 이거는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이런 데 이용도에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알고 있던 2000 냉동창고 화재 아시죠? 2000 냉동창고 화재가 화약고가 된 게 이거예요, 다. 우레탄 폼이에요, 우레탄 폼. 이해되시겠죠? 지금도 간혹가다 되게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보온성이 우수합니다. 자, 단열성이 우수하고 구조 성능, 그다음 난연성, 내열성, 절연성인데 난연성이 뭐보다 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폴리스티레폼보다 거보다 있다는 겁니다. 내열성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유독가스가 생성됩니다. 얘는 더 심해 뭐보다? 예? 폴리스티레폼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 자, 겉보기, 그 다음에 폼의 겉보기 밀도를 자유롭게 조정. 이게 뭐냐면 밀도를 아주 밀실하게 할 수도 있고 뭐예요? 밀도를 아주 작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겉보기 비중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 자, 그라스를 보겠습니다. 생성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섬유죠? 그냥 유리섬유라고 하면 돼, 유리섬유. 자, 광물을 용융하여 고압 분사하여 섬유를 강하여 일정한 형태의 성형을 한다.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요? 그라스울은 유리섬유야, 유리섬유인 거죠? 유리섬유다. 자, 고온에 견딥니다. 그쵸? 고온에 견디고 일반 건물, 산업플랜트, 선박에 쓰고 방내하고 저거 단열성, 무독성, 내화성, 방화성도 있는데 자, 단점에 보기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얘는 다 좋아. 그라스룰은 다 좋은데 왜 그럽니까? 예, 그라스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유리가루. 그래서 클린룸은 반도체 공장만 클린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클린룸을 써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약회사, 화장품 공장. 안 가보셨겠지만 화장품 공장이나 제약회사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클린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예? 공정에서 먼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약회사도 그렇고 어디도 화장품 공장 이런 유의 공장들 반도체 공장은 클린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룸에다가 만약에 그라스를 쓴 심재를 쓴 이 패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가 나오겠죠?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룸은 보통 우레탄 폼이나 샌드위치 패널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구조체가 화재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한다? 그 옆에는 미네랄울로 하도록 이게 궤도하고 있는 거야, 궤도. 그 미네랄울하고 저 우레탄 폼하고 폴리우레탄 폼을 쓰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결국 클린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린룸은 뭐가 안 된다고요? 그라스울이 안 돼. 이해되셨습니까? 전제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부 칸막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클린룸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썼을 때는 미네랄울이나 이런 거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